최근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숫자는 분명 축제인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얼음장 같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주식 계좌가 벌겋게 물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드디어 대한민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했다고 기뻐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외환시장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달러당 환율이 1,500원 근처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괴하고 이례적인 현상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난 30년, 아니 40년 동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철칙처럼 통용되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진다. 주식시장이 좋아서 외국인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은 당연히 1,100원, 1,200원대까지 밀리는 게 정상적인 경제학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는데 원화 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비참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국 이 이상 징후를 포착한 영국의 거대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구독하는 블룸버그를 통해 충격적인 보고서를 폭로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 가치를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있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범으로 지목된 주체는 놀랍게도 정부나 서학개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달 피땀 흘려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오늘 리타이어먼트 랩에서는 월가의 시각과 정부의 정책 데이터를 송곳처럼 예리하게 교차 검증하여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거대한 도박판의 방패막이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리선 같은 시장에서 내 은퇴 자산을 어떻게 아끼고 지켜내야 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전에 먼저 시중에 떠도는 흔한 핑계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자 수많은 증권사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은 뉴스에 나와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 전쟁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서 돈이 빠져나간다. 혹은 철없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달러를 밖으로 유출시켰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운 가장 확실한 방법, 속어법을 통해 이 용의자들을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입니다. 기름을 전량 수입하는 나라이니 경상수지가 적자면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의 4월 경상수지는 무려 282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 경상수지는 범인이 아닙니다. 삭제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 유가와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니까 환율이 튄다는 논리죠.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선언을 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쟁 전 수준으로 안정되었는데도 환율은 여전히 1,510원대를 횡보합니다. 전쟁과 유가도 범인이 아닙니다. 삭제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 달러 자체가 너무 힘이 세서 원화가 밀린다는 핑계죠. 이건 역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예전 최고점인 110 근처에서 현재 99까지 폭락한 상태입니다.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10%나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 환율만 1,500원 위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파운드 대비 원화 환율은 2,000원을 돌파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태국 바트와 같은 동남아 통화 가치보다도 원화가 더 약세입니다. 달러 강세 핑계도 삭제합니다. 네 번째 용의자, 한미 금리 차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 작년까진 맞았습니다. 작년 5월만 해도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7%였고 미국은 4.4%였으니 격차가 엄청났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국채 금리가 4.0%까지 치솟았고 미국은 여전히 4.4%입니다. 금리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면 환율이 내려왔어야 합니다. 한미 금리 차도 진범이 아닙니다. 삭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용의자, 미국 주식에 미친 서학개미들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고 은근히 탓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4월에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7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고 5월에는 무려 1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미들이 달러를 들고 귀국했는데 환율이 더 올랐다. 서학개미 핑계 역시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매크로 변수를 지우고 나니 거대한 빈 공간이 남습니다.
이 모든 정상적인 경제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환율을 공중으로 띄워 올린 거대한 고래, 그 진범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손범기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의 핵심은 아주 간결하고도 묵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38년 동안 지켜온 철칙을 깨버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막아주던 안전판에서 시장을 미쳐 날뛰게 만드는 증폭기로 타락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규모만 1,800조 원에 육박하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초거대 공룡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인 GDP의 70%에 달하는 돈이 이 연못 하나에 고여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래가 꼬리 한 번만 흔들어도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모여 정교하게 설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은 딱 14.4%만 들고 있자는 룰이었습니다. 주가가 폭등해서 이 비중이 14.4%를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확보한 현금으로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자산 배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 규칙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국내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이른바 리밸런싱 유예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바클레이즈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예전 원칙대로 주식을 차분히 매도하며 리밸런싱을 했다면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은 약 11.1% 수준에서 안정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결과 억지로 쥐어짜낸 실제 수익률은 21.7%까지 폭등했습니다. 수익률이 올랐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니까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치솟았고 여기서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터졌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신들만의 자산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딱 15%로 정해놨는데 국민연금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놓으니 외국인들 장부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순식간에 25%, 30%로 과열된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자산 배분 비중을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며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시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순매도한 금액이 무려 100조 원, 미 달러로 787억 달러에 달합니다. 바클레이즈 리포트는 이 지점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원래 제때 매도해서 소화했어야 할 시장의 매도 압박을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제로 떠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주식을 던진 외국인들이 그냥 나갑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합니다. 매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니 평소 거래량의 15%, 심지어 정점일 때는 외환시장 전체 거래량의 50%를 외국인 환전 수요가 독점해버렸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단기 환전 압박이 외환시장을 강타하니 원화 가치가 종이조각처럼 꼬꾸라지며 1,500원 환율 고착화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도 다급해졌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이 경고하고 블룸버그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니 외환시장에 둑이 터질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거대한 은퇴 자금을 끌어와 땜질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민낯은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드러났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안 팔고 모아둔 어마어마한 주식 매도 폭탄이 시장에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주가 폭락이 두려웠던 정부는 아예 장부의 숫자를 바꿔버리는 악수를 둡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무려 5.9%포인트나 영구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들이 나이 들어 받을 생명줄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안정적인 해외 우량 자산이나 채권에 배분하는 대신 변동성이 극심한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영구적인 방패막이로 묶어버린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원칙을 어기고 초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규모는 제 추정으로 약 270조 원에 달합니다. 전체 국내 주식 보유량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한민국 모든 가구당 약 4천만 원씩 국민연금을 통해 강제로 국내 주식 고점에 올인당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외환시장의 비명이 커지자 국민연금의 환해지 카드까지 마구잡이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달러를 시장에 강제로 공급해서 환율을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지만 환해지 거래는 엄청난 금융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현금으로 지출되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실시간으로 갉아먹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환율이 더 튀어오르면 국민연금은 앉은 자리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그야말로 국민 돈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더 소름 돋는 조치는 지난 6월 16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였습니다. 정부 여러 부처가 마치 증시 부양 경쟁이라도 하듯 이번에는 은행과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동안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퇴직연금 내 ETF 실시간 매매를 전 금융권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빗장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현재 은행에 묶인 퇴직연금이 260조 원, 생명보험사 88조 원, 손해보험사 17조 원입니다. 도합 3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물길을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고속도로를 뚫어준 겁니다. 주가가 역사적 고점이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담벼락을 허물어 은행 앱으로도 쉽게 실시간 주식형 ETF 살 수 있으니 어서 이 뜨거운 시장에 퇴직연금을 집어넣으라고 등 떠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이 365조 원의 퇴직연금 자산들은 주로 채권시장에 머물며 대한민국의 시중금리를 안정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마저 증시 밸류업이라는 미명 하에 주식시장으로 쏠리기 시작하자 채권시장에서 돈이 마르며 대한민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0%대까지 폭등하는 부작용이 터져나왔습니다. 주가를 억지로 부양하기 위해 환율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금리까지 마비시키며 온 나라의 금융 자산 시스템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연금 원툴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책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쏟아내는 화려한 증시 부양책,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퇴직연금 완화 조치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연금 동원령으로 띄운 주가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조그만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나는 유리성일 뿐입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며 위험을 알리듯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1,500원의 환율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알아서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한 환상은 이제 깨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내 계좌의 체질을 튼튼한 요새로 바꿔야만 합니다. 리타이어먼트 랩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3가지 생존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첫째, 환율 1,500원이 일시적 거품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포맷하셔야 합니다. 이제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진 뉴 노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겠지. 그때 미국 주식 사야지 하고 관망하는 것은 내 자산의 구매력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비중을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연금 계좌의 무기화입니다.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의 문을 열어 퇴직연금으로 실시간 ETF를 사라고 판을 깔아줄 때 남들처럼 흥분해서 국내 기술주나 레버리지 상품 고점에 뛰어드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시간 매매 창구가 열리는 시스템적 이점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의 물길을 국내 증시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장기 국채나 글로벌 고배당 성장 자산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정부가 내 연금을 국내 증시에 올인시켰다면 내 개인 퇴직연금만큼은 철저하게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분산하여 거대한 해지 장벽을 쳐두어야 합니다. 셋째, 확실한 실물 달러 인컴 자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원화로만 된 자산, 원화로만 나오는 연금은 은퇴 후 실제 생활 물가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달러 현찰이 내 계좌에 꽂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 혹은 월배당 커버드 콜 자산 등을 통해 원화의 구매력 저하를 완벽하게 상쇄할 수 있는 달러 파이프라인을 개인 포트폴리오의 최소 30% 이상 구축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방어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났고 우리 금융시장 역시 여전히 강력한 펀더멘털을 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증상만 가리려는 임시 방편식 대증요법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은 약의 내성이 생기고 병은 뼈속 깊은 곳까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외환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화려한 서커스 뒤편에서 내 소중한 은퇴 자금의 둑이 어떻게 야금야금 허물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축제에 취해 있을 때 가장 먼저 깨어나 방어벽을 쌓는 사람만이 다가올 시장의 재편기에서 내 가족과 내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유리성이 아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콘크리트 성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리타이어먼트 랩이 항상 가장 날카롭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리타이어먼트 랩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